집중이 안 되면 다른 걸 하기가 어려워요. 집중이 안 되면 기억을 하기도 어렵고, 집중이 안 되면 길을 찾는다, 시공간 능력을 발휘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집중이라든지 충동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몸의 기본적인 항상성이라 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조절 능력이 긴히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ADHD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레인 세라피 송재준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ADHD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신경과 의사시면서 뇌과학과 관련된 많은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죠.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김치경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신경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치경이라고 합니다. 지난 20년 정도 제가 이제 뇌과학과 뇌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환자 대상으로 직접적으로 이런 새로운 약물, 새로운 치료 방법들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다양한 임상 시험을 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려대학교 구로병원에서 현재 임상시험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ADHD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ADHD를 주로 어린이들, 아동들이 걸리는 질환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고, 실제 과거 진단 기준에는 아동기에만 진단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기도 했는데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언론이나 이런 보도 자료들을 보면 어렸을 때의 증상들이 치료되지 않고 성인기까지 계속 유지되는 경우도 있고, 또 성인이 되어서 새롭게 진단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ADHD는 원래 아동에서 발생하는 병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는 병이었었고, 네. 특히 집중력이 굉장히 떨어지면서 이제 충동 조절이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주로 어린 시기에 나타나는 표현형들은 굉장히 특징적입니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성인이 되면 많이 변하게 되거든요. 이제 우리가 성인 중에서도 특히 주의력이 좀 떨어지는, 네. 주의력이라는 게 굉장히 광범위할 수 있는데, 특히 어떤 것에 좀 집중하기 어렵고 굉장히 조금은 산만하다고는 하지만 일은 하시는데 이 일 했다가 저 일 했다가 이런 식으로 좀 산만하게 보이는 그런 분들의 특징을 좀 조사해 보니까 어린 시절에 ADHD의 특징을 가졌던 분들이 많이 보였었고요. 어린 시절 ADHD 특징이 좀 없더라도 성인기에 그런 형태가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최근에 다시 좀 성인기에 발견하게 되는 ADHD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어렸을 때 ADHD에 약간 소질이 있던 분들이 진단이 되지 않고 치료가 되지 않다가 성인이 된 상태에서 그게 증상이 심해지면서 나타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이제 성인이 돼서 나타났을 때는 사실 좀 다른 형태로 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주의력이 떨어지기도 하지만, 네. 결벽증 같은 이제 강박적인 증상이라든지 우울, 불안. 사실 그래서 다른 질환과 구별이 좀 어려울 때도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좀 억제하게 되고 사회화가 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오히려 또 본인이 우울한 기분이라든지 강박적인 느낌, 네. 불안한 것들, 이런 것들이 같이 섞이면서 다른 이제 정신질환들과 좀 구별이 어려울 수는 있는데, 그 중에서 좀 특징적으로 주의력이 떨어지는, 그리고 어린 시절에 잘 이야기를 해보면 그런 형태를 치료를 받지 않고 성인까지 오셨던 그런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사실 최근에 성인 ADHD 유병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유병률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발견을 못한 건지, 아니면 정말 어릴 때 좀 최근 이제 쇼폼이라든지 어쩌면 도파민 중독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사실 주의력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것들이 많아졌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에는 좀 그런 소인이 있어도 여러 형태로 잘 조금 관리가 됐다고 하면 오히려 그냥 사회 환경적으로 주의력을 결핍시키는 것들에 노출이 많이 되면서 오히려 좀 늘어난 건 아닌가. 발견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인 거고요. 그러면 이런 ADHD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뭘까요? 되게 우리 뇌에서 사회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전두엽 부위의 기능이 약화되기 때문에 발달되지 않아서 이런 충동 조절과 과잉 행동이 나타난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특히 우리 몸의 이 자율신경과도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을 최근 많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주로는 이제 아주 특징적으로 뇌가 구조적으로 심각한 손상이 보이고 이런 건 아니지만, 분명히 이제 뇌회로의 발달, 특히 전두엽
관련된 부분의 발달에 좀 문제가 있을 거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전두엽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들과 연계가 있습니다. 우리 전두엽이라는 게 어찌 보면 어떤 인간에 대한 이제 고의적인 능력을 컨트롤하고 조절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그런 부분들이 뇌의 모든 영역과 관련이 있는데요. 동물적인 능력이라 해야 될까요? 숨을 쉬고 심장이 뛰고 소화를 시키고 우리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의식은 하지만 내가 소화를 하자, 심장을 뛰자 이렇게 해서 뛰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뇌가 자동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조절이 안 되면 큰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미주신경이란 것은 우리 몸 전체를 이제 관장하고 있는 조절 능력입니다. 그래서 전두엽이란 부분은 어떻게 인간의 고의적인 능력, 그런 인지라든지 감정, 충동 이런 것들 고의적인 능력을 관장하는 곳이라고 한다면 미주신경은 이제 어떤 동물적인 생물학적인 것들을 관장하는데 그러면 과연 사람이 그런 생물학적인 능력과 그런 고의적인 능력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우리 잘 아시지만 충격을 받으면 심장이 빨리 뛴다든지 소화가 굉장히 안 된다. 더부룩하다 이러면 기분이 다운되고 우울해지고 이게 우울해서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지만 우리 몸이 조절이 안 되면 반대의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 당연한데 이 전두엽 기능이라는 게 특히 집중력이라는 건 모든 인지 기능의 기본입니다. 집중이 안 되면 다른 걸 하기가 어려워요. 집중이 안 되면 기억을 하기도 어렵고 집중이 안 되면 길을 찾는다, 시공간 능력을 발휘하기도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집중이라든지 충동을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런 이제 몸의 기본적인 항상성이라 할 수 있는 생물학적인 조절 능력이 긴히 연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미주신경이 그런 측면에서 ADHD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미주신경이라는 게 우리 몸의 장기를 조절하는 자율신경을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자율신경이라는 거는 원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교감신경이라는 게 우리가 흥분했을 때 나타나는 그런 반응이고 부교감신경은 우리가 이렇게 명상을 하거나 심호흡을 할 때 좀 이완됐을 때 활성화되는 그런 신경인데 이런 자율신경의 조절이 전두엽의 기능 또 ADHD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예, 우리 몸은 이제 항상성이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체온이든 맥박이든 물론 항상성이라는 게 항상 똑같은 건 아닙니다.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게 심리적인 주의력 결핍 이런 문제나 혹은 주변 환경 때문에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지면 이걸 중간 상태로 회복시키는 능력이 보통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그런 자율신경 계통을 조금 빠르게 원복을 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호르몬이라고 해서 약간 천천히 원복을 시키는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냥 들어봐도 아시겠지만 우리가 호르몬과 이런 자율신경 계통은 뇌에 발생하는 어떤 질환들하고 연관이 너무나 많습니다. 흔히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에 따라서 우울해지기도 하고 불안해지기도 하고 집중이 안 되기도 하고 이런 거랑 마찬가지로 이게 기능이 떨어졌다 할 수도 있고 좀 과민하다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 조절 자율신경계통은 너무 과해도 너무 덜해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잘 조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조정이 잘 되지 않으면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가 자율신경을 얘기할 때 항상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균형으로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ADHD와 같이 집중력이 많이 떨어져 있고 과잉 행동이 있을 경우 자율신경 그 중에서도 교감신경의 과흥분과 연관이 있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교감신경 같은 것들이 좀 전체적으로 계속 과흥분된 상태, 특히 이제 전두엽 쪽에서 이제 그런 조절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뇌 전달 물질 같은 도파민 같은 물질들이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물질들이 좀 과잉으로 나오게 되면 당연히 몸 전체로 이제 신경계통에서 과잉적인 반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ADHD를 치료할 때 자율신경 계통만 치료한다고 ADHD 전체가 해결이 되는 건 아니긴 합니다. 그렇지만 자율신경 계통도 조절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이제 ADHD 치료에 여러 가지 약물 치료, 이런 새로운 치료법들 얘기가 있지만 사실 이제 한 가지로 치료하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약물 치료도 하면서 행동 치료도 하고 그리고 이런 이제 새로운 전기 자극 치료 이런 것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2019년에 미국 FDA에서는 이마 쪽에 전기 자극하는 비침습적 전기 자극하는 걸 붙여서 3차 신경을 통해서 뇌에 전기 자극을 주고
이를 통해서 ADHD의 증상도 완화시키고 증상이 완화돼야 또 다른 치료를 또 같이 잘 받으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승인된 치료도 있습니다. 최근 많은 외국의 연구에서도 ADHD 같은 경우에 자율신경계 이상, 그 중에서도 교감신경계가 과흥분되고 부교감신경계가 좀 억제되어 있는 그런 상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반대로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 줌으로써 ADHD의 치료를 도모할 수 있다, 이런 보고들이 많이 있는데요.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사실은 자율신경계통이 좀 이렇게 뭐 기능이 떨어졌다 이런 걸 평가하는 게 아주 쉽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이 자율신경계통이라는 것이 계속 변하고 있고 우리 몸에서도 시시각각으로 조절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기능이 아주 심각하게 뭐 정말 너무 심각할 정도로 떨어지지 않으면 평가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 ADHD 환자분들한테 심박 변이도라 그래서 원래 심박은 살짝씩 변해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그런 변하는 정도가 오히려 제대로 안 변하고 과하든지 덜하든지 이런 부분들이 ADHD 환자분에서는 확연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특히 자율신경 그중에서 미주신경계 조절에 문제가 있다라고 많은 연구들에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이자 또 연구자로서 귀와 관련된 많은 질환들을 치료를 위해서 미주신경 관련된 그런 기술들을 개발을 하고 있었는데요. 특히 이제 이런 미주신경을 귀 부위를 통해서 비침습적으로 자극함으로써 뇌를 활성화시키고 또 부교감신경을 활성화시켜서 자율신경 관련된 질환들을 치료하려는 그런 연구들을 다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비침습적으로 자극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침습적이라는 거는 어떤 물리적인 자극, 어떤 시술을 통해서 인체 내에 기기를 삽입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반면에 비침습적이라는 거는 접촉을 하지 않거나 최소한의 접촉만으로 어떤 자극을 전달해서 진단을 하거나 치료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최근에는 비침습적인 이런 미주신경 자극 기기들도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뭐 침습적으로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렇게 목 안쪽에 수술을 해서 기계를 심어서 직접적으로 이제 미주신경을 자극하는 그런 기기가 이미 있고요. 이미 치료법으로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광범위하게 사용하기가 어려운 게 그것만으로만 치료가 된다 그러면 우리가 꼭 심겠지만 사실 이게 미주신경 자극을 해드리는 게 분명히 도움은 되지만 다른 치료가 같이 병행돼야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손쉽게 그리고 편하게 자극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비침습적, 뭐 귀라든지 목, 피부 표면을 통해서 전기 자극을 드리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다 할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미주신경 자극기의 전 중요한 역할이라 하는 게 뇌의 깊은 곳에 전기 신호를 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독특한 부분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파킨슨병 치료에 뇌 깊은 곳에 전기 신호를 주기 위해서 실제로 전극을 뇌 깊이에 수술해서 심는 경우도 있거든요. 모든 환자는 아니지만 그만큼 뇌 깊은 곳에 전기 신호를 주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비침습적 전기 자극기나 이런 것들은 뇌 표면에 신호를 주게 되는데 아무래도 ADHD 같은 병들이나 자율신경계통 연관된 병들은 좀 뇌 깊은 곳에 어떠한 발달적인 문제가 있을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좀 뇌 깊은 곳으로 전기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심부 뇌자극을 하기 위해서는 아시다시피 수술을 통해서 신경외과적인 수술을 통해서 뇌 심부에 직접 전극을 삽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심한 그 중증 질환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미주신경 같은 경우는 이게 뇌관을 통해서 뇌 심부로 자극이 전달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뇌 심부를 자극하는 데 있어서는 다른 기술들보다 많이 우월한 것으로 지금 보고가 되고 있죠. ADHD 같은 경우 기존에 약물적인 치료 접근법들에 대해서 많이 언론이나 또 유튜브에 이야기가 됐었는데요. 오늘은 김치현 교수님을 모시고 자율신경계, 그 중에서도 미주신경 자극을 통해서 이런 ADHD가 좋아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예, 오늘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앞으로 점점 더 이제 뇌 건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뇌 건강이 단순히 약으로만 치료가 되지 않는다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제 생각에는 앞으로 이런 새로운 치료법, 위험하지 않은 안전하게 전기 자극을 한다든지 디지털 치료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더 각광을 받고, 사실 그런 것들은 결국 우리의 뇌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사용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좋은 제품, 좋은 기술들이 더 많이 소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